예, 오늘은 유튜브 방송을 할 때 닉네임 치킨맨, 빅보스맨의 오른팔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정도라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신뢰 관계가 있던 직원이었나요? 그때 당시 빅보스맨의 집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모든 일에 관여를 했다고 할 수 있죠. 핸드폰 명의도 제 명의로 핸드폰을 쓰고 통장 거래조차도. 그렇군요. 그 정도로 신뢰 관계가 두터웠는데 오늘 이렇게 출연하시게 된 계기는 뭔가요? 3년 넘게 남짓 이제 빅보스랑 같이 일을 하다가 도저히 못 버티겠는 거예요. 여러 동생들이 일을 하다가 도망을 가고 떠나기도 하고 붙잡혀 오고 맞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저 역시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저는 그래도 정말 끝까지 버티려고 뭔가가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점점 악의 수렁텅이로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점이요? 피해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늘어가고 점점 이제 빅보스가 전화를 안 받으면 전화가 저한테 오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아침에 눈을 뜨면 부재중이 10통 이상이 찍혀있어요. 사람들한테. 돈 언제 줄래? 돈 언제 이체한대? 어떻게 된 거야? 연락 왜 안 돼? 그럼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 은행에 왔어요. 금방 이체될 겁니다. 전화 금방 주실 거예요. 경찰 조사 중입니다. 아기가 아파요. 가족이 일이 생겼어요. 통장이 지금 묶여 있어요. 별의별 핑계를 댄데 사실 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핑계를 대는 거죠. 빅보스는 항상 저한테 얘기해요. 너는 절대로 전화를 안 받으면 안 된다. 무조건 나한테 말을 해라. 근데 자기는 전화 안 받고 저한테 전화가 이제 막 떠밀려 오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제가 열심히 막아냈었습니다. 그걸 진짜 힘들게. 제가 결정적으로 떠나게 된 계기는 돈을 벌고 안 벌고 여기 있는 걸 떠나서 내 인생이 후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건 이제 빅보스맨에게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아서 이렇게 뛰쳐나왔고 그런데 뛰쳐나온 이후에도 좀 공백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이 치킨맨 가면을 쓴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빅보스맨이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누군가 나서야 되잖아요. 저를 이제 아껴주시는 분들 혹은 제 주변 지인들이 혹시나 또 어떤 보복을 당할까 해서. 네. 빅보스맨의 불법 수법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완전 리플리 증후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그 대명사 중에서도 완전 악질 리플리 증후군. 이 정신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도 그걸 진실로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항상 입에 닳도록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일이 있으면 이건 1000만 원짜리 일이다. 그냥 일단 뻥튀기가 기본이에요. 남들한테 얘기할 때 무조건 2배 이상의 거짓말을 쳐요. 금액적인 부분도. 예를 들어서 뭐 수리비가 100만 원 나왔는데 200만 원 나왔어. 이유가 없는데 굳이 저런 걸 거짓말을 안 쳐도 되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치지라는 수리비를 받아내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많았죠. 진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황당한 일, 어떻게 보면 진짜 어이도 없는 일. 말하면 진짜 기가 찰 수도 있습니다. 그 양진호 사건이라고 엄청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그 사람의 그 이상을 보여줄 수도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뭐 하나씩 예를 들어본다면 어떨까요? 뭐 황당한 일. 영화 신세계나 예. 범죄와의 전쟁에서 나올 법한 경찰들과 뇌물을 주고받는, 또 거기에 따른 자기의 보상을 받는 사건 청탁, 아니면 어떤 사건인데 이걸 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내가 지금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는데 잘 좀 봐달라. 전화 한 통 넣어달라. 완전 그 범죄와의 전쟁 최민식처럼 전화를 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심지어 혐의 없음 받은 사건도 아마 몇 개 있을 거예요. 어이없는 사건, 뭐 재밌는 사건 이런 것도 있나요? 불법을 너무 많이 해서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일단. 지금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너무 다양한 일들이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러면 빅보스맨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요? 생각나는 것들. 일단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이제 제일 센 핵심 포인트가 일단 사기, 그다음에 이제 뭐 차량 관련된 대포차, 그리고 뭐 FX 마진 거래, 대여, 이제 경찰 유착 관계, 주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이제 일단 제가 핵심을 잡아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개인 렌트부터 한번. 개인 렌트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거의 지금 100명 정도 추산이 될 거예요. 한 명한테 사기를 3-4번을 치는 거예요. 차량을 가지고. 보통 이제 캐피탈이 최종적인 피해자인데 차량 명의자들한테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차를 2대 뽑아서 동시 진행을 해서 2대 다 렌트를 돌릴래? 그럼 수익금을 줄게. 아니면 한 대는 네가 공짜로 타. 보험 내가 다 내줄게. 한 대는 내가 렌트를 돌릴게 해서 차량을 뽑아요. 엄청 길게 뽑죠. 할부를. 현금 하나 없이. 60개월, 48개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5천만 원짜리 차를 매매 상사가 결탁을 해서 1억으로 만들어요. 그럼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남겠죠. 그걸 가지고 60개월을 나누면 돈 1천만 원, 2천만 원 들어가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슬슬 연락을 피해요. 그 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초창기 멤버들은 1년에서 2년 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점점 이제 돌려막기가 힘들어지면 막차 탄 사람들은 이제 뭐 진짜 3-4개월 받고 이제 아무것도 못 받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럼 나머지 45개월은 자기가 내야 되거나 뭐 심지어는 57개월을 내가 내야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자기가 모든 걸 감수해야죠. 결국 캐피탈이 첫 번째 피해자, 두 번째 피해자는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는 명의자들이 되겠지만 다들 처음에는 불법인 걸 알고 다 같이 해요. 거기서 빅보스맨이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를 알려주죠. 경찰 일을 내가 다 봐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넌 명의만 빌려줘.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찰 통화하는 내용이라든지 문자를 이렇게 막
보여줘요. 나 이런 정도야. 자기가 경찰 일을 해결할 거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뭐 댓글에도 많이 달려있는 게 아니 저런 걸 왜 속냐 어떻게 속을 수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옆에서 보기에는 왜 사람들이 많이 속는 것 같아요. 뭐 100명이 넘게 속았다고 하는데 눈앞에서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를 타고 와요. 제 주변 지인에 과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심지어 내가 예를 들어서 고깃집을 하고 있으면 맨날 팔아주러 와요. 정말 배려해주고 내가 도와줄게 항상 힘든 일 있으면 얘기를 해. 어느새 보면 마음을 열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이번에 이제 저도 사람을 믿고 시작하면 잘못된다는 걸 느꼈는데 아직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기에 대한 인식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기는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없이 잘해줘요. 자기 돈을 써가면서. 빅보스맨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3천만 원을 벌려면 300 정도는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은 피해자한테 3천을 뜯기 위해서 300을 쓰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내 가족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와서 남들 축의금 10만 원에 대해 빅보스맨 100만 원씩 내요. 와 나한테도 이렇게 좋은 기인이 생겼구나. 귀인 네, 그렇게 모두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너 차 타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를 해. 내가 차 그냥 네. 공짜로 타게 해줄게. 하루 이틀 또 빌려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접근을 이제 시작하는 거지. 야, 내가 지금 렌트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하나 뽑자. 네 이름으로 하나 뽑자. 이게 내 명의로 너무 많아서 안 돼. 내가 네 앞으로 세금 이런 거 다 내줄 테니까 네 앞으로 뽑자. 넘어가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가요? 완전 갑을 관계가 확 바뀌어 버려요. 할부를 끊는 순간부터 이제 빅보스맨이 완전한 갑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전화 받는 속도가 100km에서 10km로 줄어요. 아우토반 달리다가 갑자기 명절 귀경길 되는 네. 거예요. 개인 렌트의 초기에는 좀 많이 내줬다고 했잖아요. 네. 그 초기에는 일찍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한 사람도 있나요? 일단 돌려막기를 하기 때문에 항의를 한 사람이 거의 없었죠. 아 그러니까 터지는 건 동시에 빵 터트리는 거니까. 점점 이제 풍선이 퍼지다가 예. 이제 어느 정도 커질 때는 진짜 살짝의 기스만 나도 터진 그런 느낌. 점점 이제 돌려막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을 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량들을 대포로 이제 막 어디 할 거 없이 막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하물며 자기 가족들한테까지도 차량을 뽑았더라고요. 가족 명의로. 네, 자기 친동생 쪽으로 차를 많이 뽑았어요. 아군 적군이 없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모두가 자기의 그런 사냥감들인 거예요. 그 피해자들은 지금 차를 못 찾아서 네. 난리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갖고 있는 차 대포차로 다 날렸다 그랬잖아요. 네. 그 차를 지금 찾기 위해서 난리인데 네, 빅보스맨은 그 차를 대포로 날리면서 네. 돈도 또 따로 챙긴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한테 두세 번 사기를 친다고 한 게 예. 처음에 할부로 사기를 쳐요. 5천만 원짜리 차를 1억에 사서 예. 5천을 자기가 일단 감죠. 예. 거기 일단 5천만 원이 플러스예요. 자기한테는. 차량 차주들한테 예를 들어서 현금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차량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뭐 캐피탈이 있다. 그럼 야 내가 사채 돌리는데 돈이 필요한데 네 도와줄 테니까 니도 사채에 투자를 해. 내가 오브의 이자를 줄게 하고선 예. 차량 추가 대출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목돈을 은행에 넣지 말고 자기한테 주면 5% 이자를 주겠다고 해요. 월에요? 네. 월에 오브 이자를 줘요? 네. 그걸 일부러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혹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한 1년 반만 지나면 원금 뽑네. 2배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네. 결국은 두 번째 피해를 발생시키는 예. 기술인 거죠. 2달 안에 끝나나요? 두세 달, 네 달, 그리고 세 번째 차량을 이제 대포로 날리는 거죠. 자기가 마치 갖고 있는 차라고 채권을 맡겨놓은 차라고 속인 뒤에 차량 명의자들이 자기한테 돈을 갖다 쓰고 갖고 온 차다. 이제 이걸 돈을 주고 타라.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 차량들을 대포로 날린 거예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그 차를 이제 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나온 벌금이나 뭐 하이패스 요금 같은 거는 명의자들한테 또 전달이 되고. 그걸 이제 빅보스맨한테 이거 날라왔어야 하면 내줄게 기다려고 귀찮아서 그냥 쌩 까버려요. 그 밑에 직원들한테 조회해서 받아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데 뭐 누가 타는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 차량 명의자들이 엄청 많이 항의를 하지 않으셨나요? 빅보스맨이 구속되기 전에도 그렇고 제가 일을 그만두고도 엄청 많은 피해자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하물며 피해자랑 저랑 다툼도 많았어요. 너무 이제 이기적인 거예요. 저는 이제 차량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예. 수리를 하고 예. 세차 그리고 이제 차량 전달 탁송이라고 하죠. 예. 주로 그런 게 제 업무였어요. 계좌이체랑 계좌이체라면 이제 리스비라든지 할부비를 일단 보내줘야 되니까 한 달에 한 4, 5억이 그때 당시에 리스비로 나간 걸 감안했을 때 엄청 많이 나간 거죠. 처음엔 수익금이 줄어요. 우리가 지금 뭐 렌트가 걸렸어 아니면 지금 뭐 차가 뭐 잘못돼서 고장났어 이번 달에는 그냥 리스비만 받아가 하다가 예. 거의 끝물에 다다랐을 때는 이제 내일 줄게 먼저 네 돈으로 내 또 연락 와요. 은행이야 이제 늘 거야. 그때부터 이제 사기꾼 기질이 이제 발휘를 하는 거죠. 피해자들한테 내일 줄게 은행이야 다 왔어 내일 줄게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피해자 하나가 이제 노발대발하고선 진짜 극악에 찼을 때 그때 한번 예. 내줘요. 일단 누르는 거죠. 네, 누르기. 그래서 뭐 결국은 터지고 막 사라졌을 때 항의 전화가 막 회사로 오고 그러진 않나요? 그땐 이미 없을 때였나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왜 다 나한테 연락이 와지? 도와준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제가 도움을 줄 수 없는 부분들도 많았어요. 직원으로서 입금해주고
탁송 보내라면 탁송 보내고 뭐 이런 일만 했는데 나한테 그 이상의 책임을 지라고 하면 난 그거는 어렵다. 그거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아 쓴 게 같이 있으면 당연히 뭐 저도 책임 있다고 생각하는데, 빅보스맨 같은 경우는 진짜 돌려막기도 급했지만 제일 이제 웃겼던 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사기를 쳐서 1억을 벌었어요. 근데 예. 자기가 메꿔야 될 돈이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이에요. 그럼 5천만 원을 주고 5천만 원을 자기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5천만 원을 안 메꾸고 한 1천만 원으로 일단 눌러요. 아 무조건 그게 눌러요. 누르기 수법 누르고 예. 9천만 원은 이제 소위 말하는 룸사롱, 그 스폰, 여자들의 스폰을 해주고 매주 빠지를 다녔어요. 거기에서 제트스키랑 배를 렌트를 해서 자기들이 매주 탔어요. 그 빠지를 계속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빠지를 남들한테 보여줘요. 나 이렇게 배랑 제트스키 타고 다닌다. 불을 과시하기 제일 좋은 거죠. 피해자들 오히려 빠지를 또 유인을 해요. 거기에는 이제 주로 배구 선수들도 많이 왔었죠. 이제 여자애들을 데리고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렇군요. 이제 개인 렌트 얘기는 뭐 이 정도로 뭐 하고요. 그 다음에 FX하고 해외 선물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그분이 좀 일종의 리딩 아닌 리딩? 해외 선물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줬잖아요. 빅보스맨이라는 그 닉네임도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거고 해외 선물이 뭐 본질인 거고 네. 해외 선물에 대한 실력이 좀 있었나요? 매수 매도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자기가 리딩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소수인 거고, 그거는 예. 유튜브 방송을 한 계기는 일단 예. 뭐 이제 해외 선물을 통한 이제 시청자들이 유입이 되면 그 시청자들 중에서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을 물색을 하더라고요. 예. 힘든 사람, 뭐 해외 선물로 인해서 돈을 많이 잃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한테 1대1 카카오톡을 남겨라. 이런 다음에 연락이 와요. 그럼 빅보스맨은 일단 첫 번째 시청자들한테 내가 도움을 주겠다. 현재 재산이 어떻게 돼요? 채무가 어떻게 돼요?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시청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집이 뭐 한 채 제 명의로 있고요. 지금 뭐 대출은 뭐 카드로는 있고 뭐 이런 게 막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와중에 진짜 손도 큰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예.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오프라인 만남을 유도하는 거죠. 제가 도움을 드리겠다. 우선 오프라인 만날 땐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를 총 출동을 시켜요. 직원들 예. 시켜서 카페 쫙 깔아놓고 오면 제가 지금 차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예. 개인 렌트 사업도 하고 있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시청자들은 이제 현혹이 되겠죠. 근데 그런 시청자들한테 200만 원, 300만 원 사기부터 몇 천만 원 사이까지 쳤더라고요, 보니까. 이 시청자들이 터지기 시작한 건 빅보스맨이 없어지고 나서부터예요. 연락이 두절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그 유튜브 해외 선물을 하는 게 이제 자신의 대여 계좌 업체로 홍보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네, 그것도 있었지만 사실 그런 시청자들 알짜배기로 돈을 생으로 다 빼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시청자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왜 그토록 있는 척을 하면서 브이로그를 제가 나가고 했었을지. 그 있는 척 브이로그 중에 시그니엘이 있었습니다. 시그니엘은 이제 제가 그만두고 나서 부동산에서 월세로 그걸 찾아서 들어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시그니엘을 간 목적은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체포나 경찰의 이제 포위를 뚫기 위해서 보안이 좋았던 시그니엘로 이제 나아간 거죠. 시그니엘은 제가 알기로는 경비가 되게 삼엄하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주로 이제 밑에서 전화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예. 밑에 왔다고. 예. 그럼 이제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노렸다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확인되지는 않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배 중이 계속 그런 거니까. 수배 중일 때 그쪽으로 시그니엘로 들어갔으니까 네. 어느 정도 영화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FX 같은 건 어땠나요? 그 사업은 잘 됐나요? FX도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통해서 주로 사기를 많이 친 걸로 알고 있어요. 1월 초에 FX가 이제 합법이다라고 되게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진짜 합법일까라는 생각보다는 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의문을 가진 사람이 얼마 없어. 이번에 최근에 이제 법 그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막 주변 사람들 FX 아시아라고 해서 이제 오픈을 하는데 투자해라, 투자 사기를 전향적으로 되게 많이 했었죠. 자기는 별의별 사업도 많이 하고 유명인들도 많이 알고 있고 유명인들도 나한테 갖다 돈 쓴다, 차를 맡기고 돈을 갖다 쓰고 내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엄청 많다, 이런 식으로 모든 피해자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액션. 유명 야구 선수 얘기를 했겠네요. 임창용 씨 되게 많았어요. 야구 선수 관련해서. 자기가 뭐 야구를 했었다고 하는데 어릴 때 야구에 대해서 유독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임창용이 자기의 롤모델이었다 하는데, 그리고 임창용도 자기랑 일을 할 거다, FX 마진 거래 홍보도 같이 할 거고 여러 가지 뭐 선글라스 사업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걸 다 준비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죠. 자기가 임창용이랑 친하다는 걸 너무 과시를 많이 했어요. 닳고 다를 정도로. 지금 얘기만 들으면은 너무나 다양한 네. 불법을 저질렀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을 저질렀는데 왜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왜 이제서야 구속이 된 걸까요? 일단 제일 수뇌부에 있던 제가 틀어지고 나서 저한테 장문의 문자가 수십 통이 왔었어요. 나는 너밖에 없다. 난 지금 이상하게 네가 가면 끝이다. 나는 정말 네가 필요하다. 온갖 소리를 하는데 예.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왜냐면 제가 너무 많은 아킬레스건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사실이 탄로나면 가만히 이제 있질 못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알리고 싶었고 어느 정도 피해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도와주고 있고 저랑 거리가 멀어진 피해자한테 도움을 줄 수 없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의 선택으로 인한 이런 상황이 나온 건데 책임 전가를 주로 저한테 많이 했었지만 뭐 괜찮아요. 그것도 제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일 중요했던 건 빅보스맨이 이렇게 많은 짓을 저질렀는데도 아무렇지 않았던 이유는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경찰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